괜히 출석 오늘 안 불렀다 그러면 지각이 돼버리니까 하지 마시고 오늘 출석 안 부르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벡터 캘큘러스를 배우고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그렇지만 뒤에 가서 우리가 컴플렉스, 벡터 캘큘러스, 복수 해석학 정도 이거를 우리가 컴플렉스 인테그랄 이런 걸 배워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벡터 캘큘러스를 리마인드한다. 오늘 보시는 것도 없어요. 다른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린 스퀘어럼, 스톡 스퀘어럼 다 기억이 나겠지만 쉽게 말하면 싱글 인테그랄과 더블 인테그랄을 왔다 갔다 하는 싱글 인테그랄은 당연히 클로즈드 서피스, 회곡선에 대해서만 하게 되겠죠. 이게 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표면 이 전체 양을 표시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쉽게 말하면 만약에 302동에 사람이 몇 명이냐를 세려고 그러면 302동 방광 다니면서 사람을 셀 수도 있지만 302동 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 수를 302동 입구가 하나라고 하면 입구에서 지나가는 사람 수만 세면 되잖아요. 같은 방식인 거죠. 면적이나 부피나 해서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클로즈드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는 개수를 세는 거랑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수를 세는 거랑 같은 이야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리 클로즈드 커브 단일 태곡선 C에 의해서 정의되는 R이라는 면적에 대해서 R에 대해서 됐다. 이거 할 수 있고요. 고등학교 때 한국 대학 1학년 때 배웠겠지만 요즘에 초등학교 때도 배운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직사각형에 대해서 dx, dy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dx, dy로 하건 dy, dx로 하건 직사각형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죠. 하지만 이제 직사각형이 아닌 케이스에 대해서는 디파인을 잘 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2차원에 대한 요 왼쪽에 있는 적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닥에 xy, x축, y축이 바닥에 있고 g축이 위로 있다고 할 때 dx, dy로 대표되는 바닥면에 대해서 f, x, y는 c라는 커브가 있을 거고 그 커브에 대한 작은 단위 면적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 생각해보시면 머릿속으로 x, y축이 바닥에 있어요. g축이 세로로 올라가요. 그래서 g축의 어떤 커브 f, x, y는 c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 dx, dy라는 면적에 의해서 올라가는 y 값이 있고 g 값이 있겠죠. 그 작은 요 미소 하나의 부피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dx, dy 그 다음에 요 f, x, y는 c라는 값, x, y, g 값에 의해서 이 하나하나의 미소 면적에 의한 부피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디파인할 수 있다. 더 말을 애매하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x, y, g가 있으면 이렇게 dx, dy가 있고 이것에 의해서 올라가는 f, x, y, g는 c라는 커브가 있으면 이 하나의 면적을 계산한 부피를 계산하는 거죠. dx, dy 값이 x 값이 이렇게 커브 dx, dy, f 값은 이 전체의 부피를 계산하는 거고 전체 에어리어에 대해서 계산하면 이 안에 있는 부피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애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더블 인테그랄의 의미인데
그거를 클로즈 패스에 대해서는 싱글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고 이거를 그림의 정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문제와 정말 적으면 오른쪽으로 자, 문제하고 가면 요 에어리어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답이 나온다.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스타일의 예제를 하나만 더 보면 이것도 문제하고 한번 볼게요. A, B, C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커브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 나온다. 이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림 정리를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패스 A, B, C를 따라서 한번 해보고 두 개를 비교해 보라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죠. 답을 구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림의 정리를 사용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1번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A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B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C 길을 따라서 한번 다른 세 개의 길을 따라서 해봐라 라는 게 이 문제의 두 가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고요. 10.5로 가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일본 학회를 갔는데 일본 학회에서 한 3분의 1 일본말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일본말을 한번 배우고 싶어서 제가 한 번도 안 배워서 학교에다가 어학당에다가 교수가 외국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신청을 했더니 여기서 매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저는 이제 히라가나 A, B, C, D 같은 거 알파벳을 배우려고 했더니 매칭된 분이 일본의 동경대에서 중세 일본어로 박사 받으신 분이 이제 저를 가르치려고 와셔서 제가 히라가나 알려달라니까 하고 웃으시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는 말이 근데 그분 한 얘기는 공대 사람과 이과와 문과를 구별하는 방식이 일본어 문법을 배울 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과 사람들은 문법을 알려주면 얼른 빨리 배워서 이걸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과 사람이고, 문과 선생님들은 문법이 잘못됐다, 내가 한국어를 쓸 때 보니까 일본 문법이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배우는 문법 자체를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국어 배울 때는 나쁘지만 다른 면에서는 되게 좋아요. 예전에 서울대에서 이제 단과대학별로 이게 그게 더 좋은 예가 되겠네요. 단과대학별로 상을 주기 위해서 상위 10%의 교수들한테 상을 주겠다 해서 상위 10% 리스트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공대에서는 다음날 줬다고 하더라고요.
엑셀로 딱 초점해서 우리는 맨날 평가한다고 줬다고 하고, 근데 사회대에서는 리스트를 안 보내면서 누가 누구를 평가하냐 하고 다른데 뭐 음대 미래에서는 다 1등이라고 해서 보내고 우린 다 1등이라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음대가 이걸 엄청 먹었어요. 그런 걸 내라고 해서 되냐. 그래서 과거 방식이 그런 거죠. 문제는 좀 익숙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도 약간 다른 식으로 문제는 이렇게 풀지만 다른 일은 조금 이게 맞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나이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XYZ가 있죠. 그래프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G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이건 이렇게 엎어진 폭발권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 이거를 파라메트릭 리프레젠테이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서 X는 R 코사인 세타 쓰듯이 파라메트릭 리프레젠테이션을 쓰면 V 코사인 U와 V 사인 U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서버를 하셔라라고 들어서 있었고 해놓고 이런 걸 이용해서 XY 플레인에서는 조금 이상하지만 좌표계를 바꿔서 이동 좌표계를 쓰던 고정 좌표계를 쓰던 따라가면서 그것에 대한 값들을 보는 게 교과서의 탄젠 플레인 하고 서피스 노멀 그래서 어떤 서피스는 저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g제곱에서 u와 v를 이용해서 저 폭발권에 엎어진 거에 면을 설명했잖아요. 저건 저 부등호가 아니니까 저 면만 설명하고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면만 설명할 때 u하고 v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이걸 서피스 S라고 합시다. 서피스 S라고 하고 여기 위에 어느 한 점 P에서 서피스 S의 어느 한 점 P에서 우리가 탄젠트 플레인을 그린다고 하고요. 서피스 S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약간 동대문에 뭐 이걸 DED 그런 거죠. DSK나 동대문에 뭐 있잖아요. 플라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있다고 합시다. 거기다 이렇게 접편면을 싹 대고 접편면을 댄 다음에 두 개의 탄젠트 벡터를 우리가 RU와 RV로 탄젠트 벡터를 잡는다고 하면 그러면 RU는 R로 합니다. 그래서 서피스 P에서 두 개의 탄젠트 벡터라고 합시다. 증명은 책에 441페이지에 있어요. 441페이지에 증명이 있고, 일단 그림은 이렇게 중대문 모델처럼 되어 있고 탄젠트 플레인을 잡고 거기에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R과 U의 벡터가 있다고 치면 그 두 개를 외적해서 돌리고 나면 서피스 노멀 벡터를 이렇게 늘릴 수 있고 이거를 여기에 서피스 노멀 벡터로 쓴다 라고 하고 몇 번 우리가 그레디언트 하고 할 때 몇 번 이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는 이걸 이용해서 좌표비를 바뀔 때 보고 야코비안과 비슷한 방식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쓰게 되면 x나 y나 x나 y나 g가
U하고 표시가 되고 이렇게 하듯이 맨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야기의 일반화된 페이지 왼쪽에 나와 있고요. 만약 RU와 RV가 인디펜던트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1학년 때 선형대수 할 때 리니어 알제브라 할 때 계속 따지잖아요. 행렬이 인디펜던트하냐 아니냐. 어차피 행렬로 나타내는 거니까 벡터는 다 인디펜던트한지 아닌지 랭크가 어떤지 계속 계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디펜던트 하다면 그때는 서피스 노멀 벡터 유닛 노멀 왼쪽에 있는 T 점에서 서피스 S에 대한 유닛 노멀 벡터는 크기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N 벡터는 쿠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 그 야코비안하고 결론적으로 같아지는데 2차원에서 좌표배를 바꿀 때 새로운 좌표배 XY와 UV를 바꿀 때 다시 말하면 XY를 R세타로 바꿀 때 많이 쓰죠. 그러면 이제 DX, DY는 R, DR, D세타가 되듯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여기서의 과정이 인디펜던트 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족보를 ETL에다가 올려놨는데 족보를 보시게 되면 1차 시험은 문제가 보기에 쉬울 거예요. 2차는 1차보다 조금 어렵고요. 기말이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면 1차 시험을 봤는데 만점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차 시험은 살짝 난이도 올려서 했더니 또 만점이 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점 만점수를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아마 문제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는 어차피 오픈북이었으니까 오픈 노트였으니까 차이가 있고요. 1차는 좀 쉬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서피스 인테그랄로 아까 거와 같은 어떤 서피스 S가 있어요. 이건 서피스 서피스 S라고 합시다. 이거를 이렇게 XY 플레인에 이렇게 수용된 게 이제 XY 플레인에 수용이 된 거고, 근데 둘 사이의 각도가 되게 중요하겠죠. 마지막에 항상 고집풀에서 하는 케이스는 이거를 뒤에 XY 플레인으로 보내서 계산하는 방식이 항상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귀찮지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되어 있고, 이제 표면을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한데 surface normal vector 한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델타 SP라는 에어리어를 갖고 표면의 한 점입니다. 그 안에
한 점 S를 잡아요. P를 잡아요. 이게 어디로 뺄까요? 로 포지션 P가 되겠죠.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X, Y, Z 플레인에서 서피스 S를 디파인 했고요. 그 안에 작은 면적 델타 SP를 디파인하고 그 안에 이제 포지션 P라는 한 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서 이거는 응용으로 어떤 거냐면 요 면을 통해서 지나가는 유량은 어떤가? 요 면을 통해서 지나가는 전기장은 얼마나 센가? 그럼 이제 라인의 개수로 보겠죠. 전기장 혹은 지나가는 차지의 양 혹은 뭐 유량 이런 걸 다 계산해야 되니까 속도가 되게 중요하니까 속도를 베크하는 이렇게 A 벡터인데 포지션 P에서의 A 벡터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는 건 서피스 노멀한 것만 관심 있죠. 두 방향으로 나눠서 서피스 노멀 벡터를 하나 이렇게 N 벡터 P에서의 벡터를 잡습니다. 얘는 많이 지울게요. 자, 물 테니까. 다 정리했어요. 서피스 S를 정리했고 S를 굉장히 잘게 잘라서 델타 SP를 L을 정리했고 거기에 한 점 P를 잡은 다음에 그 P에서의 속도로 말할 텐데 미터 퍼 세크가 되게 일반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A 벡터가 있고 그것의 노멀 성분만 나타내는 N 벡터가 있겠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오른쪽으로 A 벡터인데 어떤 점 P에서 이 면을 통해서 지나가는 유량을 계산하는 게 더 일반적인 유체역학에 썼으면 일반적인 케이스니까 이렇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그마 C가 1부터 저걸 N 분분했다고 할 때 AP 벡터의 서피스 노멀 벡터의 델타 SP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저 파란색 네모를 통해서 지나가는 유량을 설명하고 있겠죠. 시간당 지나가는 부피를 설명했을 거예요. A 벡터는 미터 퍼 세크라고 하고 델타 SP가 미터 제곱이라고 그러면 미터 3승 퍼 세크니까 시간당 지나가는 양을 계산하고 있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완전히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 보면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서피스 S에 대해서 A 벡터, N 벡터, TS라는 그래서 이거를 교과에서 물어보려면 서피스 S에 대해서 A 벡터의 노멀한 컴포넌트에 대한 인테그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조 면적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XY 면적은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합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다시 R이라는 것에 대해서 A 벡터, R 벡터, U와 V에 대해서 앞에서 했던 저 벡터죠. 서피스 노멀 벡터 U와 V에 대해서 U, V로 나타낼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건데 여기서 DS에 대해서만 조금 쓰게 되면 DS는 X 벡터, 이 Y 벡터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DS, EU,
자코비안이랑 같은 거죠. 같은 거고. 그다음에 이 파트는 왼쪽에 써져 있는 거랑 같죠. R2 벡터, R2 벡터.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던 거를 좀 갖다 놓고서 이렇게 XY로 쓰건 R 셀카로 쓰건 내가 원하는 각도계를 정해서 찌그러진 거를 펴서 제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제를 플럭스 이 예제가 제일 예뻐서 왔는데 이게 하고 4가 있고 2, 3, 4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4, 3 이 케이스에 대해서 서피스 S가 Y는 X제곱 0에서 X 0에서 G는 3 또 이 벡터는 속도 벡터는 3G제곱 6XG 라고 할 때 답은 만 쓰면 S, DS는 72가 나오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제 무서웠던 동기가 한화에 들어가서 사장이 돼가지고 제 동기 중에 사장이 제일 빨리 되는 동기가 있어요. 한화에 입사해서.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옛날 얘기를 해서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는 1학년 물리, 일반 물리, 일반화학, 그 다음에 미적분학 시험을 보면 그 성적표를 수학과 건물 앞에 미적분학, 그 다음에 화학과 건물 앞에 일반 앞에 점수를 이렇게 1학년 전체 등수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아침 9시에 토요일 날 붙였거든요. 항상. 그 다음에 애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점수를 찍으려고. 학번만 보면 다. 옛날에는 학번하고 이름, 학번과 성적을 같이 보여줬거든요. 그걸 지웠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1학년 때 되게 유명했는데 사장된 친구. 왜 유명했냐? 컴퓨터로 쫙 뽑은 점수잖아요. 걔가 그날 또 학교를 안 나와서 친구 보러 성적을 지워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120점 만점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그때는 그 담배를 지웠는데 담배를 딱 묻혀가지고 담배를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지웠었는데 이걸 지우기를 약속한 친구가 장난을 치고 싶어서 성적이 한 8점 나왔거든요. 사장된 친구가 8점 나왔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웠냐면 딴 성적은 이렇게 117, 95 이렇게 있어요. 그 친구가 카톡칼을 가져오더니 이렇게 성적을 지웠었어요.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9점이잖아. 1학년 전체에 되게 유명해진 친구였어. 뭐냐, 장난치려고 일부러. 차라리 안 지우는 게 낫대. 그냥 살짝 모르니까. 그 친구가 남들은 친구들 대신 지워준지 모르잖아요. 아, 부끄러워서 지웠나 보다 했는데 그 친구가 최연소 사장이 돼가지고 멤버 보면 성적단이 완전히 그 친구가 그거의 모델이에요. 이 친구가 이거 모델이냐면 응답하라의 왜 쓰레기라고 나오는 혹시 이 친구가 그 쓰레기의 그 모델이에요. 왜 쓰레기로 그랬죠? 한국가 쓰레기라고 했었는데 지금 사장이 돼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공부 다 필요 없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너무 수학이 안 맞아서 이게 왔습니다. 요거를 푸는 방식이 이제 고산 방식과 약 1학년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요 이중적분을 푸는 방식은 조금 전에 배웠던 서피스, 노말, 벡터를 푸는 방식이다. 이걸 왜 하냐면 말했듯이 어떠한 단면을 지나가는 유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지의 양, 커런트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파티클의 개수를 센데다가 그런 거 할 때 유용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푸는 방식은 제가 첫 번째 방식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되는 이게 서피스 S인 거죠. 6, 4, 2랑 만나는 서피스 S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서피스 S에서 나는 이제 고등학교 방식으로 그냥 X, Y를 끝까지 쓰겠다 라고 하면 X, Y 끝까지 쓸 수 있죠. 이렇게 끊어요.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어서 그래서 이렇게 공간 안에 있거든요. S 플레인 위에 있는 면적을 이렇게 보내면 이건 dx, 델타 S가 되겠죠. 그 델타 S라는 S 플레인 위에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X, Y 플레인으로 투시하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투시하면 흰색 면이 투시가 되겠죠. 저 플레인에 있는 델타 S를 dx, dy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dx, dy랑 델타 S 사이에 면적 비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야코비안을 해도 되고 예쁜 계산식을 해도 되고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고등학교 방식으로 풀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YG 플레인을 수직으로 쳐다보면 저기에 이렇게 델타 S가 있고요. 이게 이렇게 투영돼서 여기에 dx, dy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서피스 노멀 벡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셀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제 델타 S 코사인 세타는 델타 X 더하기 델타 Y가 있죠. 델타 S를 X, Y로 투영하는 것은 X, Y 플레인으로 이쪽이 우리 여러분 쪽으로 가는 게 델타 X니까 델타 X 곱하기 이건 델타 Y가 되니까 이렇게
델타 y가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요 빨간색 셀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K 벡터라고 하면 K 벡터 M 벡터가 되죠. 간단하게 K 벡터, M 벡터의 내적이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델타 있습니다. 델타 있으면 M 벡터, K 벡터의 내적분은 델타 X, 델타 Y가 될 겁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첫 번째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DS를 풀 때 플레인 R에 대해서 M 벡터고 DS는 DX, DY M 벡터, D 벡터, C 여기서 M 벡터는 뭐가 될까요? 2, 3, 6을 다시 루트 씌워서 제곱 나눠준 거죠. 그렇죠? M 벡터가 뭐가 쓰죠? M 벡터는 2, 3, 6을 루트로 4, 5, 36으로 나눠준 게 서피스 노멀 벡터가 되겠죠. K 벡터는 0, 0, 1이고 이걸 가지고서 그냥 넣어서 돌리기만 하면 답은 24가 나와요. 이렇게 푸는 방식이 그냥 M 벡터, K 벡터를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방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프 새로 그리지 않고 그래프 조금 전에 배웠던 이렇게 푸는 방식이 되겠죠. 이제 U와 V로 푸는 방식이고 그래서 R 벡터 U와 V는 U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을 U로 미분하면 1, 0, 빼기 3분의 1 R을 V로 미분하면 0,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외적을 그리고 나면 2R, 2U, 2R, 3분의 1, 2분의 1, 1이 되겠습니다. 여기 값 나와 있고 적분 드리고 나면 똑같이 2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펜시해 보이는 방식과 노가다라는 방식으로 나눠서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계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로 넘어갑니다.
트리플 인테그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뭐 4차원을 다루는 건 아니니까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이버전스 뛰어넘는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이버전스 티어럼이고 라인 1차의 싱글 인테그랄에서 더블로 갈 때랑 더블에서 트리플 갈 때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교과서에 이런 그림이 있는 거 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4등분해서 내가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만나는 면 4개의 면은 다 방향이 반대죠. 그리고 여기 빨간색, 노란색 할게요. 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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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면은 다 보는 방향이 서로 상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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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도니까 요면 보는 4개의 면이 안에 성분을 다 상쇄시켜서 서피스 인테그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라인 인테그랄을 돌리게 되면 안에 거는 다 상쇄가 돼가지고 더블과 싱글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더블과 트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돌리고 나면 안에서 어떻게 상쇄가 돼가지고 표면이 안에 있는 부피에 대한 특성을 나타낸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가 편합니다. 서로 상쇄가 돼서 싱글 요거 뒤에 가서 계속 요 아이디어를 쓸 건데 잘라가지고 안에서 상쇄가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에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다 쓰냐면 제일 이해하기 쉬운 이렇게 유리함으로 해석을 한거같아요. 여기를 요 사각형 면적을 최대한 dx는 마찬가지니까 ds라고 요 사각형 면적을 ds라고 하고 ds에 이렇게 v 벡터가 있고요. 이거는 노멀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에 노멀한 벡터가 있다고 하시죠. 그러면 델타 t 동안에 일정한 델타 t 동안에 ds를 지나가는 물량을 계산해 보면 델타 t 동안에 dt 동안에 ds를 지나가는 물량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v 벡터 dt가 되겠죠. vt가 되겠죠. 델타가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의 혹은 요 각각의 위치마다 다 v가 방향이 다르다. 그때는 이제는 v 벡터의 외적을 곱해서 dt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전체의 길이가 v 벡터, n 벡터, dt가 요 전체의 길이가 되겠죠. 수직 방향으로 간 것만 따지니까 옆으로 센 건 다 빠지겠죠. 센 건 다 빠지고 수직 방향으로 지나간 것들만 요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면 그 수직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위치 혹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v 벡터가 바뀐다면 저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골드 오브 플루이드 크로싱 ds
ds를 지나가는 유체의 부피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를 확장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이 있겠죠. D로 DC로 시작하는 그다음에 다이버전스가 들어가는 식을 생각해보면 제가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이 항상 어렵더라고요. 달걀이 있는데 달걀의 가운데 달걀을 그렇게 쫙 잘랐을 때 가운데 하나의 이게 슬라이스 가장자리에 흰자가 있고 가운데 노란자가 있는 하나의 슬라이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달걀을 이렇게 잘라서 그 달걀의 한 중간에 한 단면 정도로 생각해 보면 그때 달걀의 한 단면을 여기를 이용해서 Tx라고 합시다. 그래서 달걀이 있다고 하면 갑자기 달걀에서 이렇게 물이 막 뿜어져 나와요. 달걀 안에서 물이 쫙 뿜어져 나올 때 달걀에서 물이 어떤 게이트가 열려서 이색의 게이트가 열려서 달걀에서 물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물 양을 세야 되겠죠. 지나가는 물의 양을 얼마큼 뿜어져 나오는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 전체 면적 이거를 달걀 껍질이라고 하면 달걀 껍질 S로부터 나오는 유체의 전체 양 부피는 시간당 부피는 V 벡터, M 벡터, DS로 구할 수 있겠죠. 시간을 뺐으니까. 왼쪽 그림에서는 V 벡터, M 벡터, DT에 대해 설명한 거고 오른쪽은 그래서 달걀이 있고 달걀 안에서 물이 막 뿜어져 나온다고 치면 그때 달걀 전체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달걀의 부피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V 벡터, M 벡터, DS가 될 겁니다. 이제 요거를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에서 생각해보면 다른 색으로 쓸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은 잘 생각해보면 그거는 우리가 질량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 질량을 볼륨분의 매스를 가지고 로 V를 해서 이거를 U 벡터로 이렇게 해서 du dx du dy du dg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질량을 계산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전체 질량 어떠한 플럭스를 통해서 질량의 변화를 계산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질량을 쓰는 게 아니라 부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피를 계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S를 로로 나눠야 볼륨이 되겠죠. S를 로로 나눠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거를 다시 로로 나눠줘야죠. 그래야 이걸 우리가 볼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걸 볼륨으로 나누게 되면 뭐가 될까요? V가 됩니다. 이게 볼륨은 V로 바뀝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을 우리가 유도할 때는 질량의 노트를 앞으로 가보시면 질량을 얘기했어요. 질량의 변화. 그래서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의 질량의 변화. 그래서
D 로를 이용했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 왼쪽 부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피를 얘기하니까 원래는 DU가 돼서 질량 변화를 얘기했었고 질량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볼륨을 얘기해야 되니까 볼륨은 질량을 밀도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게 밀도가 되니까 이거를 로로 나누게 되면 볼륨이 된다. 로로 나누면 그냥 V인 거죠. 얘가 길었는데 그래서 토탈 로스 오브 볼륨 델타 T 동안의 토탈 로스 오브 볼륨은 V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컨티뉴티에 되어 있고 델타 T라는 말을 빼면 이게 이렇게 델타 T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온 거죠. 이니까 이거는 이쪽에서 트리플 인테그랄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전체 나가는 양이 로스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합하고 놓을 수 있고 이게 왼쪽에 있는 가우스 티어럼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랑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인테그랄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달걀이 있게 되면 달걀을 이렇게 슬라이스를 낸 다음에 달걀을 슬라이스를 내서 델타 V 어떤 지점 K에서 델타 V를 만들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각각의 여기서 미소 볼륨 DV라는 걸 있고 그거를 원래 시그마가 있고 K점에서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고 할 때 그 DVK에서 K, XK, YK, CK라는 값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돌린 게 트리플 인테그랄이 되겠죠. 그에 대해서 각각의 값들이 정해져 있고 뭐 한 차원 높아지는 거 이긴 한데 그거는 여기까지 안 하고 그냥 트리플 인테그랄을 더블로 바꾸는 것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가서 예제가 있습니다. 제가 공수를 배울 때는 은퇴하셔가지고 제가 나와서 얘기 드리는데 그때 교수님이 공수 수업할 때 어떤 식이냐면 이제 교과서를 다 스캔을 지금은 지금 똑같아요. 스캔을 다 떠요. PPT를 딱 띄워놓으신 다음에 1페이지를 딱 보여주신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수학적 논리에 맞지 않는 게 있나요? 없죠. 다음 페이지 딱 보시고 이 페이지에서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있나요? 없죠. 책이 뭐 틀린 게 있겠어요? 그래서 책을 하루에 한 30페이지, 40페이지 그렇게 나가시더라고요. 하신 마음 딱 정해졌어요. 이 페이지에서 말이 안 되는 게 있냐. 그때는 질문을 별로 안 할 때니까 제가 내가 교수가 되면 손으로 써야지 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이 화면이 TV에 보니까 인터넷 강사를 보니까 이렇게 마이크 딱 쓰고서 전자실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던데 학교에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PPT를 쓰면 화면이 너무 작고 일단 이걸 바탕으로 교과서에는 예제 문제를 잠깐 쓰면 세이브해서 오토벡터, 인벡터, DS가 있고요. 오토벡터는
1, 1,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큐브가 있으면 저 큐브에 대해서 F를 구매라 하는 방식이고,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개가 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풀어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방식은 왼쪽에는 티어럼 S를 볼륨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식이고, 그렇다면 2분의 3이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거 이용해서 그냥 더블 인테그랄을 트리플로 하는 거예요. 약간 시험 문제는 어쩔 수가 없긴 해요. 왜냐하면 더블 인테그랄 문제를 낸 다음에 더블을 푸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다 배운 의미가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이 더블 인테그랄이 나오게 되면 싱글로 가건 트리플로 가건 한쪽으로 보내는 게 배운 걸 써먹는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취지에 맞는 거죠.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도 둘 다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면 이건 배운 거를 쓰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S를 이제 6개로 나누는 거예요. 여섯 개의 면에 대해서 따로따로 적분을 다 하는 거죠. 그 방식을 둘 다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한 번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서 답은 똑같이 2분의 3이 나오지만 면 6개를 다 나눠서 해보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챕터 10을 끝내야 되니까. 이게 그린 피어럼의 일반 폼이고, 그린 피어럼은 2x2고 스톡스는 3x3죠. 그 차이만 있으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펄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2x2로 바꾸면 같이 해보시면 되는데, 2x2로 바꿔서 해보시면 바로 그냥 그린 피어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 하나만 딱 보면 챕터 10이 깔끔하게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피스 X가 저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C는 이거의 가장자리라고 하면 그 다음에 F에 대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은 똑같이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은 배운 거를 쓰면 첫 번째는 배운 거를 써보면 좀 전에 배운 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싱글 인테그랄이건 더블 인테그랄이건 편한 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더블보다는 싱글이 조금 계산이 쉬우니까 그래서 싱글의 텀으로 계산을 하면 커브 C가 이거의 가장자리가 되겠죠. 커브 C에서 앞에 있는 걸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이거의 커브 C가 되겠죠. 저기 커브 C니까 X는 S로 표현했다면 코사인 S, Y는 사인 S, 지금 나중에 S를 해서 2파이까지 여기 나와 있는 이 클로즈드 커브 C에 대해서 F 벡터 R 프라임 S ds를 적고 나면 아마 쓰면 커브 C에 대해서 F 벡터 R 프라임 S ds는 그대로 하면 되니까 답은 그냥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오른쪽하고 왼쪽이 만나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번 여기까지 하면 2번이고 이제 왼쪽 그냥 계산하면 되고 요 방식 2번이거든요. 그러면은 1과 2가 같아야 되니까 2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보고 나면 아까 한 것처럼 라이즈 플레인에서 계산하는 거 아니면 세타가 있죠. 이 A라는 녀석이 이렇게 프로젝션 돼서 이렇게 되면 이건 CY, DX 면적이 되겠죠. 왼쪽에 파란색으로 한 거는 그냥 계산한 거고 노란색으로 한 거랑 답이 맞아야 되니까 노란색 계산을 PA도 계산하는 거예요. PA라는 에어리어가 있고 DX, DY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서피스 노멀렉터에 잡고 이거를 세타로 돌리고 나면 PA 코사인 세타는 DX, DY가 되고요. 똑같이 코사인 세타는 K 벡터, M 벡터의 대값이 됩니다. 어차피 90을 넘지 않으니까 이거
그래서 구조를 넘지 않는 K 벡터 그러면 그러면 왼쪽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디언트 I 요거를 컬을 돌리고 나면 이런 그냥 K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인 써도 돼요. K 벡터, M 벡터, DA가 되겠죠. 그러면 좀 전에 K 벡터, M 벡터, DA는 DX, DY라고 나왔잖아요. K 벡터, M 벡터, DA는 DX, DY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살짝 가누기고 이렇게 해서 K 벡터, M 벡터 이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1 곱하기 DX DY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거예요. 오른쪽 이걸 왜 하냐면 좀 전에 배웠던 이 증명을 그냥 계산으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접근할 때 왼쪽 방식과 오른쪽 방식으로 해서 답이 맞나 모르는 거고 왼쪽 방식은 그냥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오른쪽 방식은 이제 DA를 DX, DY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시간 따라서 봤더니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범위만 정하면 되는 거죠. 범위를 정할 때는 그걸 투부터 생각해 보니까 요거죠. 요거 그래프가 되니까 이거는 4등분 하면 대칭이잖아요. 귀찮으니까 4등분 대칭하면 4등분해서 0에서 1까지 dx를 보낼 때 0에서 1 빼기 x제곱 1에서 dy를 보내고 나면 대칭이니까 똑같겠죠. 다음은 똑같이 해가 나옵니다. 면적이니까 바로 파이로 상관없긴 합니다. 면적에 대해서 이 방식으로 두 개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챕터 5하고 10까지 끝나고 이제 우리가 안 배웠다 3S2이랑 안 배웠다 내용으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